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응용수리 필수 시간 단축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것은 8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암산입니다. 암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니 암산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양한 문제에서 반영을 해 보시려면 똑같은 문제로 여러 번 수회 반복을 해 보셔야 분명히 적용이 될 겁니다. 한두 번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빨리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죠. 자,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거속시 문제,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를 차이값으로 접근하는 것 기억해 둡시다. 이게 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문항을 보면요. 보통 문항에서요. 하나의 거리를 그러니까 어떤 한 종류의 트랙, 어떤 그 구간을 한 번의 속력으로 가는 걸 질문하지 않고 두 번이나 두 번 정도죠. 보통 두 번이나 두 명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식을 두 줄로 세우게 된다는 얘기고요. 어려운 경우 그렇다는 거죠. 두 줄로 세우게 될 거고요. 두 식을 서로 연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립이라는 개념은 두 식끼리 서로 차이점을 구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그 차이점을 구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식에서 찾아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문항을 읽을 때부터 한 사람은 출발한 지 15분 뒤에 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1분에 100m씩 가는데 15분 뒤. 그러면 현재 가만히 있는 사람과 움직인 사람의 거리 차이가 1500m라는 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1분에 100m씩 가는데 15분 갔으니까 1500m라는 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거리 차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속력의 차이. 한 사람은 1분당 100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1분당 200으로 따라가겠대요. 자, 어때요? 속력의 차이 100m씩 좁혀진다. 그러니까 속력 차이가 100이 나고요. 빠른 사람이 나중에 가니까 100m씩 좁혀진다. 알 수 있겠죠. 속력의 차이 100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거리 차이랑 속력 차이를 알려주면은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린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1500m 간격이 벌어졌고요. 1분에 100m씩 좁혀지니까 얼마나 있어야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5분 동안에 이 사람은 따라잡을 거고 15분 뒤에 만나게 되겠죠?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질문이 그런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부터 이 문제가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차이값으로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문제를 읽고 나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읽기 전부터 거속시 문제는 차이로 푸는 것도 있다더라라는 이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정답 3번을 구할 때까지 손계산 없이 암산으로 계산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암산이 목표예요. 아시죠? 이렇게 첫 번째, 다시 한번 문장 보여드릴게요. 거속시는 차이값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리가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총 우리가 이동하는 거리가 조금 전에는 그냥 가는 거였고요. 요번 문제는 거리가 같은 상황, 아예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에선 보통 어떤 질문을 내냐면 속력이 다른 두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내는 거죠. 거리가 같으면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합니다. 이 내용을,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나온 이론이냐면, 자, 우선 구간을 두 개를 동일 거리라고 짜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거리가 있어요. 여기 동일한 거리를 누군가는 V1이라는 속력 T1이라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V2라는 속력 T2라는 시간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여기 계시죠? 혹시 모르면 적어둡시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거리는 S, 그 다음에 속력, V, 시간, T. 그래서 S는 VT라고 표현하죠. S는 VT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써놨습니다. 둘의 거리가 같으니까 같다라고 표기해놨고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정말 이 식이 성립한다면 이 비례식도 성립해야 되죠. V1 대 V2는 T2 대 T1. 이유가 뭐냐면 비례식은 안쪽끼리 곱한 것과 바깥쪽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되는데 바깥쪽끼리 곱한 게 이거고요. 안쪽끼리 곱한 게 요거니까
둘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속력의 비율과 시간의 비율을 이렇게 자리 바꿔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1, 2, 2, 1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 거리에서는 속력과 시간이 반비례한다고 한 건데 이걸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우선 현재 정리는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속력의 비율을 A 대 B라고 쓸 거라면 시간의 비율은 B 대 A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 거리가 같을 때. 이게 중요해요. 거리가 같을 때입니다. 그때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예시 문항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갑을 두 사람이 동시에 A지점을 출발해서 B지점까지 갑니다. 자, 거리가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갑니다. 속력이 달라요. 시속 5로 걷는 갑보다 시속 6으로 걷는 을이 10분 일찍 도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갑의 속력은 5고요. 을의 속력은 6입니다. 속력의 비율이 5대 6이면 시간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자리 바꿔서 6대 5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을이 10분 일찍이래요. 둘의 시간 차이는 10분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10분 차이가 나니까 몇 배씩 해줘야 돼요? 시간의 비율에. 지금 이건 몇 차이 나죠? 1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몇 배씩 해줘야 돼요? 10배씩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간은 여기는 60분, 여기는 50분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문제의 질문이 뭐냐면 이 구간의 길이입니다. 이 구간의 길이요. 시속 5km로 걷는 갑이 1시간 60분을 걸어요. 그러면 5km를 가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읽으면서 거리가 같으면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라는 걸 떠올렸을 때 계산식 없이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를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를 연습해 두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실전은 지금 후기들을 보면요. 현재까지의 후기들은 뭐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뭐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요. 점차적으로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지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고 당연히 실제로 쉽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언제까지고 그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비는 확실하게, 시험은 가뿐한 마음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농도는 세로쓰기. 농도는 세로쓰기로 암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암산이라고 했습니다. 농도 문제는 세로쓰기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농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구조만 다시 한번 정리해 갈게요. 몇 %의 물이 있다, 뭐 소금물이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그때에는 그놈이 몇 g인지 언급을 하거나 안 한다면 미지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하든지 빼든지 몇 % 몇 g의 소금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몇 % 농도의 소금물이 될 거다라는 언급이 있을 텐데요. 앞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더하면 그 다음 물이 될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앞에서 나온 물의 양을 더하면 그 다음에 물이 될 겁니다. 그 물의 양은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항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농도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세워주면 되냐면 세로쓰기라는 건 되게 심플한데요. 세로로 보자는 겁니다. 농도와 물의 양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농도와 물의 양을 곱하면 농도라는 건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비중이거든요. 혹은 소금이든 설탕이든 뭔가 그 안에 녹아있는 그놈이요. 그래서 둘이 곱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로 계산하자는 겁니다. AX 더하기 BY는 C 곱하기 X 더하기 Y. 이 시스템으로 읽어주란 얘기예요. 물론 문제에서 몽땅 다 미지수로 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세로 쓰기로 계산하면은 한 방에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을 여러분들은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분명히 암산으로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C 곱하기 X 더하기 Y 정도로 될 거라는 건데 실제로 물 더하기 물은 총 물의 양이다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쓰기만 한다면 두 번째 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은
곱하기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라 소금 더하기 소금은 전체 소금이 될 거다를 이용하는 거라 우리는 처음부터 세로 쓰기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죠. 5% 소금물 50g과 9% 소금물 150g을 섞는다. 농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건 5% 50g이니까 처음부터 곱하기로 떠올리시는 겁니다. 몇? 250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 150g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9랑 150이니까 둘이 곱해서 몇? 1350. 자, 250과 1350을 지금 더하고 있는 거예요. 16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농도를 물어보죠. 농도는 모르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은 200으로 딱 정해둡니다. 됐습니까? 200으로 딱 정해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된다? 곱하기 곱하기는 곱하기다 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1600은 200x가 되겠죠. 최종적으로는요. 앞에 250, 1350, 여기 200x니까. 그래서 x는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암산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생경해 보여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로쓰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 이런 비슷한 유의 시험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방식이죠. 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을 뿐 응시자라면 대부분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8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일률 문제요. 뭐 누가 뭐 몇 시간 일하면 일을 끝내요. 누구랑 함께 하면 일이 끝나요.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그걸 일률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률 문제는 효율 비교와 블록형 풀이 두 가지가 암산의 방법으로 쓰여집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농도 문제 푸는 방식 따로 있고 거속시 문제 푸는 방식 따로 있고 일률 문제 푸는 방식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냐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 다른 거에도 분명히 반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 속도, 그 다음에 농도, 그리고 일률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냥 연립 방정식일 뿐이죠. 연립 방정식인 거지 농도만의 스페셜한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거에 같이 잘 반영해 보시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특징들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일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률은 효율 비교, 블록형 풀이. 두 가지로 암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를 반영하는 것들로 예시 설명을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문제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갑을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3일 걸리는 작업인데 갑이 2일 일하고 나머지는 을이 5일 걸려서 끝마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작업을 을이 혼자 하면 며칠 걸리겠는가?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효율 비교로 할 겁니다. 저기 써 있는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건데요. 제가 좀 정리한 걸 띄워놨습니다. 같이 하면 3일 만에 일이 끝난대요. 그리고 갑이 이틀, 을이 5일 해도 끝난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갑이 몇 시간 줄었죠? 시간이 하루 줄었죠. 을은 어떻게 됐죠? 이틀 늘었죠. 갑이 하루 할 때 을은 이틀 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질문이 뭡니까? 을이 혼자 하고 싶대요. 자, 현재 갑이 하루 빠지면 을은 이틀 늘어납니다. 을이 혼자 하고 싶대요. 그럼 이제 갑은 며칠 빠져야 돼요? 이틀 빠져야 되고요. 이틀 빠지면 여기는 4일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며칠 걸린다? 9일 걸린다.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걸 효율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며칠 차이가 나지를 생각한다면 정답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지금 들어보셨으니까 잠깐 요게 이제 지워지는 화면을 만들어 놓고 강의 멈춰 놓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기까지 나는 몇 초 정도 걸리지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효율 비교 방식이었고요. 그럼 요번에는 또 다시 한번 요 문제 잠깐 멈춰놓고 또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건 멈추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 설명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블록형으로 할 겁니다. 전체 블록의 개수를 정해놓는 겁니다. 마치 이 일은 블록 쌓기야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 쌓는 거예요. 우리 뭐 조카들 뭐 이렇게
예쁜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그 키즈 카페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블록, 쿠션으로 된 블록 쌓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블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총 블록의 개수는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소요되는 시간들의 배수로 지정할 겁니다. 그럼 계산하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10, 15, 5 요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10, 15, 5 이들의 공통 배수는 30입니다. 그래서 블록의 개수는 총 30개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은이는 10일이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은이는 30개를 쌓는 거니까 하루에 3개씩. 나령이는 15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나령이는 2개씩 쌓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재은이는 5일 동안 보시면 5일 동안 한 후 나머지 재은이랑 나령이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은이는 5일 동안 3개씩 15개를 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록이 15개가 남았으니 나머지 15개는 어떻게 한다? 3개씩 쌓는, 2개씩 쌓는 요 두 인원이 함께 하루에 5개씩 3일 동안 쌓겠죠? 그래서 함께 5개씩 3일 동안 쌓으면 완료가 될 겁니다. 함께 일한 날은 며칠? 3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이게 블록형 풀이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블록의 개수를 지정하면은 대충 몇 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필기 안 하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문제는 2가지 풀이가 있다. 하나는 효율 비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블록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갈게요. 굉장히 많이 쓰게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특히나 연립 방정식보다는 그냥 방정식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 구조라면 배수나 약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어떤 값이요. 13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어떤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계산이 이런 계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2를 뺐을 때 13의 배수가 되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울 때부터 몇 x냐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대단히 많은 힌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걸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S사의 작년 총 사원수는 200명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한 남성이 4% 증가, 여성은 7% 증가.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올해 여성 사원수는 몇 명인가 라고 합니다. 자, 올해 여성 사원수를 구해야 되는데 올해 여성 사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7% 증가한다고요. 7% 증가하니까 7% 증가한 인원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곱하기 몇 해야 돼요? 7% 증가면 1.07 해줘야 됩니다. 1.07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 1.07의 배수 중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숫자는 107부터죠. 107의 배수, 107 아니면 214 이렇게 가겠죠. 321 이렇게. 지금 이 중에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나 까다로운 숫자를 곱한다? 그건 배수나 약수를 활용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기억해 둡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될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6번째입니다. 선택지를 대입하는 거요. 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계산을 세우는 것보다 뭔가 그냥 바로바로 좀 넣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세운다는 건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 거지만 숫자를 대입해서 본다는 건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가능한 거거든요. 좀 더 단순하니까요. 그래서 선택지를 대입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를 읽었을 때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대입하려고 해보는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게 그렇다는 거죠.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시고요. 저 설명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넣는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넣는 걸 추천드리냐면 처음부터가 아니라 가운데 값부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정답을 3번에서 많이 나온다고 기대해서 넣는 게 아니라 3번을 넣으면 이거 숫자를 더 키워야겠다. 더 줄여야겠다. 라는 방향을 알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번을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3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느 한 자리 자연수의 3배에서 1을 빼면 17보다 작대요. 자, 6을 넣어보겠습니다. 6, 3, 18. 18에서 1을 더하면 19. 어때요? 19는 17보다 작나요? 아니요. 너무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5로 줄여볼까요? 5, 3,
15, 15에다 1을 더하면 16, 16은 17보다 작고 이 자연수의 2배, 5의 2배, 10에서 3을 빼면 10에서 3을 빼면 7, 6보다는 크다. 만족하네요. 끝났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만약에 2번도 안 됐다면 1번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죠. 2번도 안 됐다면 더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여전히 그랬어도 정답은 그냥 1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부터 넣어서 방향성을 찾게 되면 2번의 실행 만에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한 35초, 40초 정도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타이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선택지를 넣어보는 것이 식을 세워서 정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2번을 구할 수 있더라. 선택지에서 찾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3번부터 넣어서 정답이 몇 번인지 찾아보시는 겁니다. 저는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보니까 민주는 사과가 10개 들어있는 사과 50박스를 샀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과를 5개씩 나눠주면 사과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사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친척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친척을 이제 거꾸로 할 겁니다. 친척을 8명으로 정할게요. 8명으로 해서 5개씩 나눠주면 8, 5, 40. 사과는 50개 있었어요. 10개씩 5상자 50개 있었습니다. 근데 8, 5, 40. 사과가 남아요. 8, 6에 48. 사과가 부족하대요. 안 부족해요. 8, 6에 48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더 부족해야 되니까 친척 수를 늘려야 되죠. 그럼 9명이나 10명 중 하나로 할 겁니다. 9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명으로 해서 5개씩 나눠주면 9, 5, 45. 45는 사과가 남는 게 맞습니다. 적으니까. 그 다음에 9, 6에 54. 50개 넘었습니다. 사과가 부족해졌죠. 됐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건 4번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9명이었습니다. 선택지에 있는 걸 대입할 수 있다. 그 얘기였죠. 자, 그 다음 볼게요. 7번째입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연립방 정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식을 정리해서 빼는 게 아니라 식에다가 대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립방 정식. 그때 쓰는 것이 몰아주기랑 나눠갖기인데요. 뭐냐면 그거 나왔을 때 한쪽 문자의 값을 그냥 맥스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최대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y값을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답에서 가깝다면 조금씩 조절해서 찾으면 되고요. 답에서 멀다면 아예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그걸 몰아주기, 한쪽 숫자를 완전히 키워서 조절하는 방식. 나눠갖기는 처음부터 반반 정도로 나눠주고선 조절하기.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얘기해 볼게요. 한 개에 4,000원 하는 사과, 500원 하는 참외 합쳐서 12개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3,000원이 나왔는데요. 저는 4,000원짜리 사과 12개로 일단 구입을 할게요. 그러면 사과가 4,000원이라고 했는데 사과 12개를 구입하면 48,0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참외는 안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가 원한 결과가 몇이냐면 53,000원이에요. 자, 이제 정답을 구하는 데까지 거의 턱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뭐냐면 우리 지금 사과 12개 샀다고 했고요. 참외는 안 샀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12개, 참외는 안 샀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이 지금 다 온 거냐면 48,000원이 53,000원이 되려면 얼마가 부족하죠? 5,000원이 부족합니다. 5,000원이 부족해요. 한 개 가격 차이는 얼마가 나죠? 5,000원, 4,000원이면 둘은 1,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과 안 사고 참외 살 때마다 1,000원씩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4,000원과 5,000원짜리니까 4,000원짜리 안 사고 5,000원짜리 사면 1,000원 더 쓰게 되겠죠. 지금 얘네들은 얼마 차이 난다? 5,000원 차이 난다. 그러니까 5개만 조절하면 끝나겠죠. 여기서 5개 빼고 여기 5개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과 7개, 참외 5개가 되는 거죠. 사과는 몇 개를 구입했다? 7개 구입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이제 몰아서 준 겁니다. 한쪽에다가. 그럼 이걸 반반 주기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반반. 처음부터 그냥 반반입니다. 12개 샀다고 했으니까 6개 샀다고 한번 조정해 볼까요? 자, 4,000원짜리 6개 사게 되면은 4, 6에 24, 2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 6개 사게 되면은 5, 6에 30, 3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더하게 되면은 54,000원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이죠? 53,000원. 1,000원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 비싼 걸 하나 줄이는 거죠. 지금 6개 샀는데 하나 덜 사고 하나 더 사면 1,000원이 줄겠죠. 싼 걸 하나 더 사면. 그러면 역시 7개. 정답은 이러나 저러나 1번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몰아주기 반반 나눠갖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 때에도 손으로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못 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못 풀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 때에는 그냥 아예 한쪽에 몰아서 넣어줘 보고 답에서 가깝다 하면 조절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처음에 한쪽에 몰아줬는데 답에서 너무 멀다 그러면은 이제 가까울 것 같은 수치로 조정한 다음에 정답을 찾으란 얘기인 거죠. 어쨌든 암산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요렇게 곱하기 해야 되는 숫자들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4,000원과 5,000원으로 나와서 1,000원씩 조절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올 때요, 6x 더하기 7y로 나온다면 6과 7은 몇 차이 나죠? 1 차이 나죠. 그러면 x랑 y 개수 하나씩 조정할 때마다 1씩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물은 1이 바뀔 거다. 그런 얘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맨 마지막 개념입니다. 경우의 수랑 확률은 표부터 떠올리세요. 여러분들한테 확률 문제가 나온다면 주사위 던지기 정도,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사위 동전 던지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고요. 진짜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기라는 게 아니라 동전과 주사위 정도 급의 내용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표를 떠올리면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굉장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문항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머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공 2개를 임의로 꺼낼 때 파란 공이 2개 나올 확률은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빨간 공 4개로 다시 할게요. 이거 제가 할 때부터 네, 빨간 공 4개로 할게요.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걸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푼다고 할게요. 근데 공을 2번 꺼낸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를 생각한다면 빨간 공이 이렇게 쭉 해서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3개 있는 총 7가지의 경우가 한쪽에 첫 번째 케이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도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가 있는 케이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동시에 공을 2개 꺼낸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2가지로 놓은 건데요. 동시에 꺼내면 같은 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공이 나오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같은 공이 나오는 상황은 지워주고요. 그럼 전체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연달아 나오니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49가지. 7, 7에 49. 하지만 그 중에서 7, 7에 49 중에서 같은 공이 나오는 상황은 없으니까 7개를 빼면은 42가지 상황이 전체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개 공 다 파란 공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파란 공은 이런 상황들에 해당하겠죠. 파가 만나는 것. 그럼 6가지. 그러면 얘네들은 약분하게 되면 6, 7에 42. 그래서 7분의 1. 3번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표를 떠올린다는 게 표를 진짜 작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가만히 표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몇 개 정도가 되겠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쉬운 풀이도 있겠습니다. 그냥 전체 처음부터 7개 중에서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 두 번째 남은 6개 중에서 파란색은 2개 중에 나올 수 있고요. 3, 2는 6이니까 약분해서 7분의 1이다 라는 곱셈도 가능하죠. 확률은 곱셈도 가능한데 제가 왜 굳이 표를 설명해 드리냐면 더 어려운 문제는 표가 가능할 겁니다. 단순하게 곱하기만 통하는 문제보다는 보통 실제 상황을 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연습하면 암산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응용수리 문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방정식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 배수를 반영하거나 배수나 약수,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걸 대입하는 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많이 나오는 거소시, 농도, 일률 등 일단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건 여기 다 넣어 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꼭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